또 심정문화세계 창건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해양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버님은 이 심정문화세계, 인간이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닮아서 인격이 완성되고 그 심정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의 그 인격 수양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시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심정문화에서의 핵심이 바로 이 언론, 스포츠, 교육,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아버님의 심정문화세계에 대한 하나의 말씀이 단일 문화세계가 오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 부모님을 중심 삼은 본연의 단일 문화세계, 이것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언론 활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아버님은 한국 주간 종교를 발행을 하십니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의 기독교라든가 불교라든가 모든 종교들이, 다양한 종교가 그 종교권 안에서도, 기독교면 기독교 안에서도 분쟁이 심했어요. 분파가 심했고, 그런 입장에서 아버님의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아버님은 이 그 종교 연합을 만들기 전에 뭐를 먼저 하셨냐면 기독교 일치운동, 불교 일치운동 이런 것부터 전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여러 가지 파로 나눠진 것들을 기독교 안에의 문제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시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는 그 각 종교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종단끼리, 다른 종교끼리 하나 되는 운동을 전개해 오시죠. 그래서 초종교, 초교파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종교연합운동으로 이렇게 발전해 오셔요. 그런 입장에서 이 주간 종교를 만드셔서 기독교요 일치하라, 기독교 내에서 일치하라, 내가 도와주겠다. 불교요 너희들은 막 각파끼리 싸우지 말고 일치하라. 또 민족 종교요 하나로 되라 라고 하는 입장에서 아버님은 이 초종교 활동 또 종교연합 활동을 위한 그 입장에서 이 주간 종교를 발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75년도에 오셔는 일본의 세카이 니뽀를 창간하시게 됩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그 냉전 체제에 있어서의 그 사상에 대해서 바르게 교육시키려는 정론지로서 출발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76년도에 미국 뉴스월드를 창간하시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좌파, 우파, 미국에 대한 사상과 교육을 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창간을 하시고요. 1978년도에는 세계 언론인 회의를 개최하십니다. 이런 다양한 이제 대륙별로 그 언론사를 만드시고 세계 언론 회의를 개최하십니다. 또 언론인들을 전체로 묶는 역할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른 그 보도, 올바른 보도, 정의로운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언론인들을 귀합하시고, 결론은 가인과 아벨 문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그 분쟁, 이 공산주의의 이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언론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언론 회사들을 이제 통해서 또 언론 창간을 통해서 이 하나로 묶는 역할까지 하시게 됩니다. 이 세카이 니포 뉴스월드 워싱턴 타임스를 만드시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세카이 니포를 일본의 세계일보를 만들 때는 아주 일본 내에서도 조총련과 민단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이 세카이 니뽀를 만드셔서 승공을 기치로 공산주의 위협에 경고장을 내는 그런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셨고, 이 뉴스월드지는 이 레이건 대통령을 당선시키면서 아주 유명한 신문이 됐죠. 그죠? 이때 당시에 정말로 구소련과, 즉 러시아와 미국이 대립 각도를 놓고 있었고, 그리고 카터가
재임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이 레이건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아버님 많은 애를 쓰시게 되고 이 뉴스월드를 통해 가지고 그 선거 당일날 이제 레이건이 마침 당선된 것처럼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이 글을 써가지고 유권자들이 레이건이가 된 것이 당연하구나 됐구나라고 착각을 해서 드디어 레이건이를 이제 당선시키는 그런 입장이 돼서 공산권 언론에 대처하는 입장에서 창건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우리 워싱턴 타임즈, 그죠? 보수 세계의 등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4대 언론사, 미국의 4대 언론사 하면 워싱턴 타임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워싱턴 타임스는 민주주의, 즉 하나님을 대변하는, 참부님을 대변하는, 그리고 그 미래 세계에 있어서 공산주의가 더 이상 하늘 부모님에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의 정론지로서 창간이 됩니다. 자, 이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가 바라본 이 그 워싱턴 타임스에 대한 그 간증입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In difficult times, even more than in easy ones, the voice of conservatism must make itself heard in the media. It isn't always easy. It wasn't easy when the paper's founder, Dr. Moon, first began the Washington Times. And it isn't easy now. But of this we can be sure. While the Washington Times is alive and well, conservative views will never be drowned out. And if they are heard, they will prevail, as they have in the past. 이 워싱턴 타임스는 정말로 지금도 미국에서는 가장 그 보수 세계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신문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작년에 어머님 미국에서 여러 이제 대회를 하실 때에 가서 그 오린 해치 의원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워싱턴 타임즈를 칭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정말 워싱턴 타임스가 없었다면 이 보수 세계를 대변할 길도 없고 또 이 그 물질 만능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있어서의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좌파로 가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그들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가들은 아침에 오면 워싱턴 타임스를 먼저 읽는다. 이런 말이 나돌 정도로 아주 아버님 워싱턴 타임스를 통해서 많은 섭리적인 일들을 진행해 오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계 일보를 1989년도에 창설을 하시게 됩니다. 이 그 세계 일보는 사실은 1988년도에 6,500가정이 축복을 받고 이듬해에 우리가 그 임지 생활을 출발할 때 저도 첫 창간할 때에 이 신문을 돌리기 시작했고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임지 생활이 세계 일보였습니다. 사실은 확장했고 그랬던 아주 잊을 수 없는 신문입니다만 이 세계 일보는 정말로 남북 간의 문제 그리고 좌익과 우익의 그 갈림길에 있는 입장에서 그것을 대변하는 세계 일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참 아버님이 북한에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과 단독 회담을 할 때 아주 첫 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이것들을 보도를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섭리적인 일들을 이 신문이 보도함으로써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잊혀져 가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섭리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다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버님은 한국 내에서도 뭐 또 전교학 신문인데요. 이것은 이제 교수협의회를 중심 삼고 89년대에 바른 교육을 지향하도록 했죠. 이때 운동권의 학생들과 또 우리 카프와 대립해서 이제 막 싸우고 그랬을 때에 이 전교학 신문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티시아스 델 문도, 스페인어로 중남미권에 1980년도에 창설이 되고, 티엠포스 델 문도, 아르헨티나에 이제 스페인어로 이제 만들어진 신문이죠. 여기는 이제 정말로 퇴폐 문화로 물들고 가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경고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티엠포스 델 문도가 창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UPI 통신이 2000년에 우리가 이 4대 통신사 중에서 하나인 UPI를 인수하게 됩니다. 자, 이 세계 언론인 회의를 통해서 아버님은 이 많은 신문사도 창설을 하셨지만, 창간을 하셨지만, 이 언론인 대회를 통해서 모든 전 세계 언론을 묶는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이 언론 대회를 1978년 10월 19일 제1차 세계 언론인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해서 지속적인 언론인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시게 되죠. 이 78년도에 이 세계 언론인 대회가 단계별로 어떻게 섭리의 역량을 갖고 왔고 세계적인 구도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8년도에 시작이 됐던 것이 결국은 구소련의 그 언론인들이 참여하게 되고 이제 85년도에 공산주의 종언 선포, 그리고 그 이후에 구소련에 들어가서 이 언론인 대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면서 이제 고르바초프가 공산주의를 버리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진 것이 이 세계 언론인 회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85년도에 공산주의의 종언, 카플란 박사한테 시켰죠, 그죠? 소련 측 언론인이 88년도에 약 2명이 참석을 했어요. 2명밖에 못 왔습니다. 이때는 진짜 구소련에서 이 언론인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불투명했던 시기죠. 그리고 89년도에 워싱턴에서 이제 언론인 대회가 개최가 됐는데 12명이 참석을 했고 90년도에 모스크바 노보스트 통신사와 함께 공동 개최를 아버님이 이제 그 주장을 해가지고 개최하고 나서 이 1990년도에 고르바초프가 공산주의를 내려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또 아버님의 사업 중에서는 말씀과 섭리 역사 기록 및 전파에 대한 그 역사 편찬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맨 처음에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역사 편찬위원회로 이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8월 1일 날 출판, 편사, 영상 업무를 역사 편찬위원회로 이제 통합 운영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2016년 3월 10일 날 선악 역사 편찬위원회로 이제 그 이름을 바꾸시게 됩니다. 이 그 역사 편찬위원회는 사실은 우리가 협회 창립과 더불어서 유광열 박사를 문화국장이었는데 초대 역사 편찬위원장으로 아버님 임명하시면서 본격화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여기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역사 편찬위원회가 갖고 있는 그 기록이 섭리적인 기록과 더불어서 우리가 미래에 가야 될 그 참부님의 그 비전과 내용들을 잘 수록해서 알리는 역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버님은 이제 사상 및 교육 활동에 대한 것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국제과학자 통일회의, 통일사상연구원, 세계평화교수협의를 창립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세계 석학들을 통한 사상통일운동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에 핵심 내용은 뭐냐면 두익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 통일사상연구원은 이상원 박사님을 세우셔서 이 이상원 원장님이 정말로 이 원리의 기준을 보편적인 철학과 더불어서 그 이상의 위치로 올려놓는 그 공헌을 하신 분이 바로 이상원 원장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국제과학자 통일회의를 통해서 첨단 기술, 미래세계의 기술, 지금 이제 미래세계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미래세계를 항공기술이라든가 또 우주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노벨
상을 탄 그 물리학상이라든가 이런 사람, 그런 석학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그것을 더 한층 발전시키는, 인류 공생, 공영, 공의주를 위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 국제과학자 통일회의가 열리게 되죠. 그리고 세계평화교수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스승관, 그죠? 스승관을 세우고 또 미래 세대를 잘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상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그 개념이 이 평화교수협의회를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버님은 창립을 73년도에 하시게 됩니다. 네, 통일사상운동의 이념적 배경을 보면 크게 하나님주의, 두익사상, 통일사상연구원 창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인류는 한 형제입니다. 형제끼리는 싸움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그 형제의 싸움을 말릴 수 있는 유일한 주인은 누구냐? 바로 부모입니다. 인류의 부모는 누굽니까?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이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그 사상을 중심 삼고 형제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두익사상은 뭡니까? 우익도 아니고 좌익도 아닌 하나님주의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국제과학자통일회의는 하나님 중심한 피조세계 창조와 과학기술의 참다운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기차 아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저도 이 80년대, 90년대에 이 과학자통일회의가 활발히 움직일 때 정말로 기라성 같은 그런 석학들이 왔었어요. 그 논의하고 아버님이 그 주창하는 절대 가치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고 그 절대 가치 위에 그 미래 세계의 기술에 대한 토론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1972년 11월 23일 과학의 도덕적 기원을 주제로 한 제1회로 시작을 해가지고 2000년까지 한국, 일본, 미국에서 총 22회에 걸쳐서 이 과학자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4일 날 제23회 회의 개최 시에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참 어머님은 이 문제를 놓고 이제 논의를 하시기 시작했죠. 그죠? 2017년도에 선악평화상을 제창하시고 또 세계평화교수협의 PWPA의 역할은 아주 지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통일사상을 바탕으로 전 세계 학자들을 귀합을 하고 참된 스승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그런 의미 있는 교수협의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버님은 교육기관을 많이 설립을 하셨죠. 그죠?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 통일신학교가 이제 그 당시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는 아니지만 미래의 통일 지도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선문대학교, 그죠? 그리고 여러 그 선화라든가 또 경북고등학교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버님은 이제 창설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주제가 뭐죠? 우리의 아버님이 권하기념을 뭐로 주셨죠? 애천, 애인, 애국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미래 인재 양성에 기반을 두시고 아버님은 많은 이런 학교를 설립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교재도 또 개발했죠, 그죠? 그 인성 교재를 개발해서 전 세계가 이 인성 교재를 중심 삼고 재정립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인성 교재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문화예술 스포츠 활동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 아버님의 그 휘호를 보면 기가 막혀요, 그죠? 예천미지. 천상의 예술로 세상을 아름답게. 저는 이 그 예천미지라는 이 휘호만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야, 어떻게 기가 막힌 휘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태초의 본연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예술로 승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세계로 지향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 예술의 세계. 이것들을
아무 이런 예술에 대한 감각도 없을 때 리트앤젤레스를 창설하셔서 시작을 하셨고, 또 유니버설 발레단이라든가 이런 선화예술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미 세계로 한국의 미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선교와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표현해 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본연의 창조 이상 세계를 예술로 타락한 인류가 하늘 부모님과 조화로운 본연의 세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화예술 스포츠 활동에서는 리트앤젤레스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2년도에 창설이 됐고, 그리고 73년도에 리트앤젤레스 예술학교가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84년도에 유니버설 발레단이 창설되었고, 그리고 89년에 일화천마축구단, 그리고 92년도에 세계문화체육대전이 개최가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창설된 많은 단체들이 이 세계문화체육대전으로 하나로 통합되는 문화예술의 최고의 장으로 만들어서 시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세계평화무도연합 창설, 그리고 2002년도에 선문 피스컵 축구대회를 창설을 하시게 됩니다. 사실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여자 피스컵도 있죠. 그죠? 네, 여자 피스컵도 창설을 하셨죠. 남자 피스컵, 여자 피스컵. 예. 또 원구 피스컵까지 이제 이렇게 창설을 하셨습니다. 이 리트앤젤레스 예술단을 보면은 정말로 처음에 최초로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 같이 동행해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 같다. 너무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선교를 이 아름다운 예술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예술로 시작을 열게 됩니다. 62년 5월 5일 날 한국 전통무용을 세계로 널리 알리고자 창단이 됐고요. 그리고 6천여의 공연을 하게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초대 문화 예술의 단장으로서 우리 이제 박보희 그 회장님이 맡으셔가지고 하게 됐죠. 또 영국의 왕실에 가서도 공연을 하게 된 최초의 예술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트앤젤레스 예술단 우리가 많이 보았지만 잠깐 한번 볼까요? 이 리트앤젤레스 예술단은 아무리 우리가 봐도 참 아름답죠. 그죠?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와 못지않게 유니버설 발레단이 1984년 이제 심정세계 구현을 취지로 창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발레단이 기존에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만들어졌던 작품을 되뇌이는 정도라면 이 유니버설 발레단은 우리 나름대로의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서 발표했다는 것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동양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대표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천상의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예술로서 승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돈키호테, 로미오와 줄리엣, 이거 서양에서 하던 것도 하지만 우리가 심청이라든가, 그죠? 전 세계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는 그런 작품으로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의 세계를 몸으로 표현한다. 예술로 표현한다. 이것이 느껴지는 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문화체육대전으로 이제 종합적인 입장에서 모든 예술 분야가 또 스포츠 분야가 한데로 묶여지는 입장에서 세계문화체육대전이 창설이 1988년도에 그 개최를 하게 됩니다. 올림픽이 88년도에 일어났죠, 그죠? 대한민국에. 그 올림픽 장에 아버님은 일화의 매코를 모든 선수들에게 실컷 먹게 다 갖다 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가임권에서 온 그 공산주의권에서 온 사람들에게 다 양복을 한 벌씩 사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문화체육대전을 통해서 동서가 하나 되고 정말로 남북이 하나 되는 그런 기념적인 그 행사다라고 보시고 이 88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세계문화체육대전이 본격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92년 제1회 대회를 이후로 2012년까지 약 14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축구단을 아버님은 창설하셨는데 축구를 많이 사랑하신 아버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예,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보더라도 중학교 시절에 흑석동에서 아버님은 축구 선수로 대표로 나가셨죠. 골키퍼로 나가셨죠. 그죠? 예. 그런 그 축구 사랑이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지신 아버님입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 실현이 목표다. 공은 둥그다. 그래서 원구와 평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구 피스컵 대회를 종교, 인종과 나라가 하나 되는 평화 세계다라 해서 또 종교인끼리 또 가인, 아벨 뭐 이런 그 전체가 어우러지는 원구 피스컵을 창립을 하시게 됩니다. 예, 그때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원구라고 하는 이 경기를 최초로 개발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해봤습니다만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통일무도와 세계평화무도연합을 창설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전 세계 40여 개국의 기반을 갖게 됐고요. 지금은 평화세계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한 활동 전개입니다. 결국은 아버님은 이 천일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도 평화 경찰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우리가 이 무도를 통해서 악의 세력 그리고 선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무도에 대한 그 애착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뭐 원화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시도를 하셨지만 이제 통일무도라고 하는 전체적인 아버님이 지금까지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들을 하나로 묶는 통일무도와 세계평화무도연합을 창설하시게 됩니다. 결국 지금은 이 그 무도연합은 선교지로 파송이 돼서 무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역할에 있어서 참부모님을 알게 하는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다하는 이 무도연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일국 심정문화의 실현의 과제는 천일국 심정문화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아버님이 여러 단체를 창설하시고 그 단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천일국 심정문화세계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이 그 학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도, 사상, 교육, 뭐 언론, 이런 축구, 뭐 이런 모든 스포츠로 이르기까지 다 합쳐서 천일국 심정문화세계를 창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연의 세계, 타락하지 않은 인간의 그 심정의 세계로 우리가 화하고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그런 문화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11강은 아버님이 여러 창설한 단체, 특히 이제 이 3대 축복 중에서 만물 축복에 대한 그 개념 속에서 우리가 경제 단체, 그 다음에 또 언론이라든가 또 해양산업, 그리고 예술, 스포츠 전반에 걸쳐서 창설한 단체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여기서 사실은 다루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 세계에 우리가 하나 되고 인류는 한 형제 자매로서 공생, 공령, 공의주를 주창하셨던 아버님의 그 심정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